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환생한 요리치와 혈기화된 탄지로가 대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5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와 기사대 슈드를 살해하고 요리치가 상현 4, 5의 혈기를 되찾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치는 혈기 마을에 있는 모든 혈기들을 퇴치 후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뭔가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아무리 혈기들이 이곳을 점령했었다지만 이곳은 분명 평범한 인간들의 마을 느낌이 아닌 혈기가 없는데도 귀기가 남아있었고, 요리치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웠죠. 그때 자신의 귀살대 까마귀가 날아와 귀살대의 많은 주들이 불과 칼을 쓰는 한 혈기에게 살해당했다고 전했고, 그 혈기는 아무래도 태양을 극복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 소식에 꽤나 놀랐고, 태양을 극복한 혈기라니 그럼 그 혈기는 어떻게 죽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갑자기 강력한 귀기, 혈기의 존재가 느껴졌고, 보통 이 정도의 혈기의 기기라면 저 멀리서부터 접근한 게 느껴졌을 텐데 어디선가 갑자기 소환된 것처럼 떡하니 근처에서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이야, 이곳에 있는 그 많은 혈기들을 혼자서 다 퇴치했다는 건가? 거참 대단한 녀석인 것 같군. 역시 귀살대 주인가? 라고 하며 상현삼 아카자와 상현이 도우마가 눈앞에 등장했죠. 요리치는 그들을 보고 덤덤히 나는 귀살대 검사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아카는 아무렴 뭐 어떠냐며 오랜만에 하는 강자와의 싸움, 저번에 봤던 염주 녀석보다는 나를 즐겁게 해주길 바란다며 파괴할 아침을 시연했고, 그대로 요리치를 향해 주먹을 날렸죠. 요리치는 그 주먹을 아사라하게 전부 피해냈고, 요리치를 제외한 요리치 주변의 모든 땅이 순식간에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이 정도의 스피드와 파워 정도면 귀살대 암주와 동급? 아니면 그 이상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아카는 요리치에게 별다른 투지가 느껴지지 않았기에 너희 자식 지금 나를 상대로 여유를 부리는 거냐? 라고 화를 내며 더욱 묵직한 연타를 날렸죠. 그러자 요리치는 칼을 쥐고 해외호흡을 시전했고, 아카는 저 검술은 탄지로해?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진 큰 투기가 느껴지지 않았기에 경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자의 눈앞까지 요리치가 다가왔고 아카자의 목을 향해 칼을 뻗었죠. 아카자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목이 날아간다는 공포가 느껴졌는데, 그때 도우마의 빙벽이 요리치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도우마는 아카자에게 아카자공, 저 남자가 공격을 하는데 뭐가니 뭐라고 있는 거죠? 라고 했죠. 아카야는 모든 공격에는 투기가 서려있다는 편견 때문에 투기 없이 공격하는 요리치의 반응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도우마는 눈으로 요리치의 공격을 보고 그것을 막아낸 것같습니다. 아카야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을 뻔했다는 굴욕감에 자신의 최대 공격 파괴살 종식 청은단장광을 요리치에게 날렸고, 무수히 쏟아지는 매서운 공격으로 한 대로 맞으면 치명상이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요리치는 해외호흡, 작골염향을 사랑해 앞으로 나아가며 고속 회전배기를 했고, 아카야는 그런 걸로는 이 무수한 연타를 다 차이할 수 없다 라고 외쳤는데, 자신의 천응단장관의 공격이 어느새 중지가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양팔이 전부 절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카야는 이 정도는 곧바로 재생을 해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혈기화된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고통이 절단된 팔에서 느껴졌고, 팔이 제대로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때 도우마가 합세를 해 얼음창을 만들어 요리치에게 날렸고, 요리치는 그 창을 피하며 뒤로 폴짝 물러났습니다. 도우마는 아무래도 역시나 제가 상대를 해야 할 것 같군요. 저는 절대로 검사 따위에게 지지 않는 능력을 가졌으니까요 라고 했죠. 도우마는 원거리로 얼음 혈기술을 계속해서 날렸고, 그 날리는 틈을 타 자신의 주변에 미세한 냉기 열정들을 흩뿌려 넣으며 어서 요리치가 자신을 향해 뛰어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보통 검사들은 원거리 공격자를 상대하려면 최대한으로 파고들어 공격하는 전략을 세우게 되고, 그렇게 뛰어들어오게 되면 냉기 열정들이 폐에 들어가 폐가 괴사당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요리치는 도우마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해호흡을 시전하더니 그대로 칼을 휘둘렀고 거대한 참격이 날아가 도우마의 몸통을 베어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어떻게 저 거리에서 이만한 참격을? 이라며 놀랐지만 다행히 일륜도에 직접 베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우마의 몸은 금방 재생이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후로도 끊임없이 날아오는 참격들은 도우마의 얼음 혈기술을 전부 깨부수며 도우마 본체를 갈갈기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도우마는 어째서 아까 아카자와 싸울 때와는 다른 전투 방식을 쓰는 거지? 라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요리치의 내비치는 세계에는 도우마 주변에 있는 얼음 결정들이 너무나도 선명히 보였고, 그 결정 하나하나들이 흉악한 귀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저곳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멀리서 참격을 날린 거였죠. 그렇게 도마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최대의 힘을 한 곳에 몰아넣은 무빙 수련보살을 시전했고 거대한 얼음불상이 요리치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옆에서는 아카자가 뛰어들어 발차기를 날렸고 요리치가 있던 자리에 엄청난 먼지 폭풍이 일어났죠. 도마는 해치웠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먼지가 서서히 걷히며 얼음불상의 몸이 자자작 금이 가며 무너지기 시작했고 공중에는 아카자의 목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도마는 무너져버린 얼음불상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는데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어 앞을 보니 어느새 요리치가 다가와 있었고 이제 주변에 거슬리는 냉기 열정들이 없구나 라고 하며 도마의 목을 그대로 날려버렸죠. 도마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일부러 요리치가 이런 공격을 유도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소멸해 나갔습니다. 요리치는 그 후 이들이 갑자기 출연한 그곳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을 곳곳을 세심하게 바라봤고 비로소 그곳의 갈피를 잡게 되었죠. 요리치는 그러다가 기묘한 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문을 끼익하고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누군가가 쓱 걸어 나왔고 둘은 눈을 마주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죠. 그는 바로 상인의 코쿠시보. 코쿠시보는 어째서 네가 살아있는 거냐? 라고 했고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자신의 동생 요리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리치 역시 코쿠시보를 보자마자 자신에게 없었던 기억, 전생의 형의 모습이 떠올랐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흐르며 형님 아직도 이러고 계셨습니까?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 말에 뿌득 이르가 알았고 자신이 왜 이렇게 혈기가 되었는지 다 네 녀석 때문이다 라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요리치는 그렇다면 제가 그 책임을 지고 형님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며 달의 호흡을 시전했고 요리치는 해의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그 둘의 호흡이 부딪히자 엄청난 굉음과 함께 주변이 조타가 되었고 코쿠시보는 끊임없이 요리치의 움직임을 내비치는 세계로 파악 후 강력한 일격을 먹었죠. 요리치는 코쿠시보의 칼의 충격으로 쭉 뒤로 밀려났고 코쿠시보는 저번에 단번에 베어버렸다면 지금은 자신이 압도하고 있다는 것에 그동안의 소련이 헛되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요리치를 꺾고 열등감을 살 수 있겠다며 빠르게 요리치 앞까지 다가와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죠. 하지만 그것은 환희롱 요리치의 잔상이었고 코쿠시보는 그 기술 정도는 알고 있다며 곧바로 뒤를 돌아 자신이 뛰어드는 요리치를 발의 호흡으로 다시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환희롱이었고 요리치의 본체는 위에서 수직낙하하며 코쿠시보를 베어버렸죠. 코쿠시보는 상체를 베어 엄청난 고통으로 표정이 일그러졌고 요리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코쿠시보 주위를 빙빙 돌며 몸 이곳저곳을 난도질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어떻게 같은 내비신 세계에 들어섰는데도 혈기의 힘을 500년 넘게 모았는데도 이 정도의 격차가 나는 거냐며 포효했고 요리치는 형이 예전부터 가진 강함에 대한 집착은 결국 마음의 불안감을 만들어 허점이 생기게 된다고 했죠. 그렇게 형은 내비치는 세계 영역에 들어갔다고 해도 여전히 사기가 가득하고 형의 움직임은 훤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절규하며 도대체 너와 나는 왜 이런 차이가 생겨버린 거냐? 왜 하늘은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지? 라고 했고 요리치는 나는 애초에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에 그것들이라도 지키려고 발버둥 쳤지만 형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얻으려 했음이 우리를 이렇게 달라지게 한 거지 라고 했죠. 그의 코쿠시보는 인간이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라는 거냐? 라고 하며 마치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요리치는 잘못 아니야. 그저 나와 다를 뿐. 그렇게 형은 내가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분노에 찬 괴물이 되었고 그저 죽여버리겠다며 요리치를 향해 뛰어들었죠. 요리치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게 형이 추구하는 마지막 모습인가? 빨리 끝내주는 게 내 마지막 배려가 되겠군 이라고 하며 해외호흡 13행을 사용해 코쿠시보의 온몸을 갈격이 베어버리며 끝내 목까지 날려버렸습니다. 요리치는 소멸해가는 코쿠시보를 보고 잘 가시오 형님 이라고 했고 묵묵하게 코쿠시보가 나왔던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러자 그곳은 압도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이곳에 무장이 있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요리치. 그때 인간의 냄새를 맡고 사방에서 혈기들이 달려나왔고 요리치는 그 혈기들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리며 앞으로 전진했죠. 요리치는 이전에 한번 느껴봤던 무장의 기운이 이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대로 빠르게 어떤 방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죽이는 데 실패했던 무장이 있었죠. 무장은 요리치의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고 그래 네 녀석이었으니 상현의 혈기들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였구나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싸늘하게 무잔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라고 하며 해협을 시전했죠. 무잔은 난 이전에 방심해 너에게 당했던 그 무장이 아니다 라고 하며 수십 개의 촉수를 꺼내 요리치를 공격했고 요리치는 그 촉수를 전부 베어내며 무잔의 앞까지 나아가 그대로 무잔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요리치는 뭐가 다르다는 거지? 네 형은 그때와 변함없이 약하다 라고 했죠. 무잔은
오랜만에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혁도의 맛을 느끼고 엄청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요리치는 이젠 이 녀석을 갈갈이 베어 먼지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했고 무자를 향해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또 하나의 해외호흡이 날아와 요리치의 칼과 부딪혀 막아냈고 요리치는 그를 보고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혈관된 탄지로. 요리치는 탄지로에게 너 어떻게 살아있었던 거냐 라고 했고 탄지로 역시 요리치를 보며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 요리치 형 어째서 형이 이곳에? 라고 했죠. 요리치는 탄지로가 살아있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해외호흡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이 검술을 도대체 어떻게? 라는 생각을 했다가 문득 전생에 어떤 기억이 들었는데 혈기의 습격을 받은 어떤 숫쟁이 가족을 구해주게 되었고 그들과 꽤나 친해지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그들은 요리치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검술이라며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겠냐 말에 요리치가 그들의 검술을 보여줬고 그 남자는 이 검술을 후대에 꼭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이 바로 카마도 가문이었던 것이었죠. 그때 무자는 탄지로에게 저 녀석을 당장 죽여라 라고 명령했고 탄지로는 하지만 이 사람은 나와 가족과도 다름없는 요리치 형인데 라고 했지만 무자이 다시 한번 강하게 소리치자 탄지로는 해외호흡을 시전함과 동시에 몸 주변에 혈기술 화열이 함께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탄지로에게 그만둬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라고 했고 탄지로는 내 몸이 어째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지? 요리치 형을 완전한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탄지로는 그대로 요리치에게 뛰어들었고 요리치 역시 해외호흡을 시전하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비열대의 대부분을 처치해버린 탄지로와 상현들을 대부분 처치해버린 요리치, 양쪽의 최강자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다음 시나리오가 마지막 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